안녕하세요. 대한디지털치의학회 수요 세미나에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기공소와 좋은 팀워크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디랩치과기공소의 고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치과에서 구강 스캐너를 도입했을 때 정확한 보철물을 위해 필요한 스캔 데이터를 원내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스캔 오류가 있었을 경우에 치과 기공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게 되고요. 이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보철을 어떻게 제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치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CT와 엑스레이 장비는 반드시 필요한 항목들일 것입니다. 그 외에 좀 더 내 보철을 디지털로 강점을 두기 위해서 구강 스캐너를 도입하게 되고요. 구강 스캐너를 도입한 이후에는 이것을 이용해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정밀하고 좋은 보철을 만들기 위해 전자현미경과 밀링 머신, 그리고 모델 스캐너를 도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심미보철에 좀 더 특화시키기 위해서 페이스 스캐너를 도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모든 장비들은 모두 보철을 좀 더 정밀하고 좋은 보철을 만들기 위해 도입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 구강 스캐너를 도입하게 돼서 보철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구강 스캐너로 가능한 보철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치아부터 카피덴처까지 좌측에 있는 항목들은 모두 모델이 없이도 제작이 가능한 항목들일 것이고요. 가운데 바이트 스플린트와 서지컬 가이드는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PFM, 메탈 크라운, 그리고 템퍼러리 덴처와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있어야 좀 더 좋은 보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항목들, 골드 크라운과 PFG, 그리고 스톡 어반먼트 밀링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모델이 필요하고 왁스 밀링을 통해 주조하는 방법을 이용해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공 오차와 스캔 오차가 더해져서 오히려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약간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강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철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캔 데이터가 좋아야 됩니다. 인상이 좋아야 좋은 보철이 나오듯 스캔이 좋아야 좋은 보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스캔뿐만 아니라 테크니션의 CAD와 캠에 대한 지식들도 좋은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치과기공소와 거래를 할 때 이 CAD 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활용 능력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보철을 제작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모델이 없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더컷이 많은 경우, 어댑이 잘 안 맞는 경우, 컨택 바이트 이런 것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궁금증이 생길 것이고요. 마진이 짧은 경우가 많을 것이고, 롱스팬 브릿지에서는 구강 스캐너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리고 데이터 변형이 있어서 아직은 구강 스캐너가 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구강 스캐너 도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은 구강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잘 맞는 보철을 만들어내고 있는 치과와 치과 기공사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 디랩치과기공소에서 2022년에 있었던 거래처 수를 기준으로 구강 스캐너 보유한 치과와 보유하지 않은 치과를 구분을 해봤습니다. 39개의 거래처 중에 22개의 치과, 이미 절반이 넘었죠. 56%의 치과는 구강 스캐너를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에 17개의 치과는 구강 스캐너를 보유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22개의 치과 중에서도 13개의 치과는 하루에 데이터 1개 이상 꾸준하게 보내고 있었고요. 9개의 치과는 구강 스캐너를 가지고 있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품목별 사용 빈도를 보면 단연 풀지르코니아 크라운과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 임시치아 같은 항목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사용하지 않는 분들의 이유를 확인해 보니 사용이 어렵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잘 안 맞는다, 사용이 번거롭다 라는 이유가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사용이 어려운 이유 중에 이제 스캔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 좋은 스캔일까요? 시중에 다양한 종류의 스캐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 덴포라인의 기사, 특집 기사에 보면 구강 스캐너에 대해서 잘 정리된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스캐너에 대해 정리한 표를 보면 스캐너별로 각각의 특징과 장점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치과 기공소에서는 잘 만들어진 가공된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실제 원내에서 사용하실 때는 어떤 종류의 스캐너가 좀 더 좋은지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스캐너들이 보철물 제작하기에 어렵지 않은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싱글 구치부에서 이제 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프랩이 되어서 왔고요. 저희가 예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디자인하고 가공을 한 뒤에 구강 안에서 이렇게 시적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구강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자신감을 심어줬던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생각보다 잘 맞고 조정 없이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는 저희 기공소에 있는 수정과 리메이크에 대한 항목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풀지르코니아 크라운의 경우에 리메이크 확률이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나 이제 PFM에서도 이제 리메이크에 대한 비중이 꽤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보면은요, 임플란트 보철과 풀지르코니아 크라운에서 당연히 수정과 리메이크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 기공소에서 제작하는 보철의 비중이 이 보철 종류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목별로 봐도 이제 마진 쪽 이슈가 가장 많았고요. 교합 이슈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리메이크의 경우에 마진과 교합 이슈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수정의 경우에는 당연히 콘택과 교합의 수정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리메이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치과 안에서는 정확한 보철을 위해서 스캔 데이터를 반드시 잘 확인을 해 주셔야 하고요. 치과 기공사들은 이제 스캔 오류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의 스캔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데이터를 기공소에 보내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캔바디입니다. 임플란트 보철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강 스캐너를 도입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으실 텐데요. 이것은 이제 스캔바디를 군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스캔바디를 촬영을 하실 때는 이 부분, 스캔바디의 특정한 형태, D컷이라든가 각진 부분, 이런 형태들이 있죠. 이 부분이 잘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과에서 보내주시는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이상하게 중첩이 되거나 스캔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환자를 다시 불러서 다시 스캔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환자가 멀리 있거나 또는 재내원하기 힘든 경우에는 기공소에서는 그 데이터를 편집하여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과용 임플란트의 라이브러리에는 스캔바디에 대한 데이터가 STL 파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맨 밑에 빨간색 세모가 그려진 파일이 스캔바디의 데이터고 이것은 범용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STL 파일의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스캔바디가 잘 안 나왔던 케이스에 적용을 해볼 건데요. 이 데이터에 저 STL 파일을 따로 불러와서 스캔된 데이터에 3점 정렬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점 정렬을 하게 되고 부적절한 데이터를 편집을 해놓고 적절한 데이터만 남겨놓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편집된 스캔바디의 데이터를 다시 스캔마커의 데이터로 가져와서 디자인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잘 맞는 보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의로 편집해서 하는 것보다 당연히 재스캔해서 작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해당 케이스에서는 바로 최종 보철을 진행하지 않고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와 임시치아 보철을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조직부가 긴 경우에 스캔의 변형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바디 스캔을 할 때 제가 존경하는 연세대학교 보철과 이현종 교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면봉을 이용하여 스캔바디의 머리 부분을 서로 연결을 합니다. 레진으로 연결을 하고요. 면봉 중간에도 이렇게 마커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스캔바디 데이터를
아까 그 STL 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렬해서 새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좀 더 잘 맞는 보철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면봉으로 머리 부분을 최소로만 접착을 해서 연결을 해야 되고요. 면봉의 중간중간에 레진으로 마킹을 해주시면은 스캔할 때 변형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이 원내에서 롱브릿지 스캔을 하실 때 꼭 사용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연치의 조직부 스캔할 때도 이렇게 근관치료제 같은 것을 이용하여 조직부에 특별한 형상을 만들어내면은요, 평평한 면을 스캔하는 것보다 울퉁불퉁한 형상을 스캔하는 것이 스캔 변형에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진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브리딩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마진이 제대로 인기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브진지발 마진, 잇몸에 덮여 있는 것들이 확연히 눈에 보이죠. 치은 격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스캔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마진이 잇몸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이나 물방울들이 지대치 마진 부위에 이렇게 고여 있어서 마진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치은 격리를 적절히 한다고 했으나 코드가 마진 위로 올라와 있어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마진이 코드에 뒤덮여 있는 것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진이 치은이나 코드에 묻혀 있을 경우에는 치과기공소에서는 데이터를 편집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디스탈 마진이 지금 잇몸에 묻혀 있게 되고요. 스캔 데이터 편집을 이용하여 잇몸, 마진 위로 올라와 있는 잇몸 부분을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조절을 하실 때는 내가 생각한 마진선보다 약간 멀리서 삭제를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메인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고 마진 라인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해도 아주 정확한 마진 핏을 얻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러버 인프레션을 할 때도 마진 쪽에 기포가 있거나 묻혀있는 부분이 있으면 매스 트리밍을 통해서 마진을 임의로 형성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과 비슷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정확한 마진 핏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좀 더 잘 맞는 보철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내가 생각하는 마진선에 딱 맞춰서 조각을 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지대치의 벽 부분까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합입니다. 제가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보철 제작에서는 교합 조절이 가장 수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합이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구강 스캔 데이터를 보면 상악과 하악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한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치에 중첩되는 영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강 스캐너와 모델을 스캔한 데이터를 서로 중첩을 시켜봤습니다. 시켜봤더니 좌측에 있는 이미지는 모델을 스캔했을 때 생성된 교합점들이고요. 우측에 있는 이미지는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된 데이터에 형성된 교합점입니다. 당연히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형성된 교합점이 좀 더 잘 교합점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석고 모형으로 만든 보철물이 늘 교합이 약간씩 높아서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이기 때문이겠죠. 치주인대가 치아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치아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이유가 이런 일들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저희 기공소에 들어왔던 데이터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측 프리핸드 케이스죠. 싱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수복하는 케이스였는데 교합 스캔을 이와 같이 체득해 왔습니다. 보면은 조직부 위주로 교합 정렬 스캔이 체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조직부는요, 개구 상태에서의 조직부의 모양과 이렇게 폐구 상태에서의 조직부의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인다는 얘기인데요. 치아는 그렇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아 위주로 스캔을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잘 맞는 보철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복 부위가 소구치 부위이니까 구치부 위주로 교합 정렬 스캔을 체득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니라 전치부에 있는 치아까지 포함을 해주셔야 좀 더 잘 맞는 보철을 제작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가 이렇게 됐죠. 전치부 쪽에서의 과교합이 있고 제1소구치 쪽에서는 교합점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시면은 전치부 쪽에 치아 있는 쪽에 잘 적절히 교합 스캔을 형성을 하셨는데요. 결과를 보면은 대구치 쪽에서 완전 과교합이 되는 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어딘가에서 변형의 오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원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여드린 케이스는 아니지만 데이터의 초기 정렬 상태입니다. 구강 스캐너를 체득하셔서 저희에게 데이터를 보내주셨고 정렬된 결과를 보면은 전체 치아가 잘 적절히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견치 쪽과 측절치 쪽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양 과교합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루트가 노출되어져 있는 양상을 보면 저 치아는 흔들리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서 보면은 상악과 하악 스캔 그리고 협측 스캔을 모두 동시에 정렬이 되어져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협측 스캔을 분리를 해내서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움직이는 조직 부위들을 이제 트리밍해서 편집을 해주게 됩니다. 편집을 해낸 다음에 다시 아치 스캔과 대합치 스캔에 이렇게 정렬을 해주게 됐었는데요. 흔들리던 동요치, 즉 22번과 23번을 제외시키고 그 정렬을 하게 되면은 좌측에 있는 이미지에서처럼 상악 데이터의 소구치들이 잘 맞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캔된 협측 스캔에 포함되어 있던 견치의 데이터가 있는 상태로 스캔 정렬을 하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이미지에서처럼 대합치와 버컬 스캔 데이터가 서로 잘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동요치를 정렬에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의 교합점과 동요치를 정렬에 포함했을 경우의 교합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치과에서 상악과 하악 스캔을 하고 버컬 스캔을 해서 교합 정렬 스캔을 하고 스캔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교합 정렬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교합 정렬을 하게 될 때는 체득된 데이터에서 최대한 적절한 위치로 소프트웨어가 정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움직이는 조직부와 동요치는 반드시 정렬해서 제외시키고 정렬을 하여야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치과 기공사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동요치와 조직부의 데이터는 편집을 한 후에 교합 정렬을 다시 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치과에서 보내준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그렇게 재정렬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보철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치과 기공소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치과에서는 치아 4개 이상은 반드시 교합 정렬 스캔에 포함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정렬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저 중에 동요치가 있으면 걔네를 제외하고 앵커링이 정확하게 되는 치아들만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치아 4개 이상은 스캔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합 정렬 스캔을 체득을 하실 때는 스캐너 팁을 약간 기울여서 교합면 안쪽이 스캔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교합면 안쪽까지 스캔이 일부라도 되면은 데이터 정렬을 할 때 2D의 데이터에 3D 데이터를 정렬하는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이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런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합 정렬 스캔에서는 반드시 약간 스캐너를 기울여서 스캔을 체득을 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프랩 전 데이터나 임시 치아 데이터를 치과 기공소에 보내주시게 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도 교합점과 임시 치아에 나오는 교합점들을 치과 기공소에 전달을 해줘서 좀 더 교합적으로 우수한 보철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보철 제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오면은요, 데이터를 편집하게 되고요. 편집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정리를 하고요. 이제 3점 정렬을 해서 교합 정렬 스캔에 작업측과 대합치를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 마진을 설정을 하고
디자인을 시작하면 좀 더 좋은 부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편집해서 디자인을 해내게 되면은 좀 더 좋은 부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치과에서는 동요도가 있는 치아에 대한 고지를 기공소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요즘은 AI를 이용한 디자인들도 가능하게 됐죠. 데이터를 이용해서 플랫폼에 데이터들을 인풋하기만 하면 이제 좋은 결과를,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철을 AI로 디자인된 보철을 구강 안에 세팅을 한 모습이고요. 굉장히 적절한 모양과 컨택, 교합의 강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득해 주신 좋은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하실 때 마진, 그리고 교합 스캔할 때 어떻게 스캔을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철을 만드는데 두려움 없이 적절한 기공소와 협업을 해서 좋은 보철을 만들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